안녕하세요. 오늘은 폭력적인 행동이 좀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아이를 보듬어 주면서 이 행동이 소멸되게 할 수 있을까? 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폭력적인 그런 모습은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주변에서 많이 보시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처음에는 말로 시작한 말이 이제 화가 나고 감정이 개입되면서 이게 막 이렇게 말다툼, 폭력, 언어 폭력, 그러다 결국은 행동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좀 보고요. 뉴스 시간에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이렇게 저녁 때쯤에 이렇게 술을 좀 얼큰하게 드신 분들,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돼요.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노출, 우리 아이들도 뉴스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보는 드라마 통해서 엄마 아빠랑 외식을 하고 이제 이동을 하고 하면서 아이들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 눈에 이렇게 노출된 폭력은 아이들의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화가 날 때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폭력은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폭력이 해답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부분, 음, 화가 나서 폭발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말로 잘 표현해서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이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 알려주는 건데 사실은 어른도 이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른이 어렵다고 해서 아이에게 너희도 그렇게 폭력적으로 해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떻게 행동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이게 소멸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내 아이가 원해서 맞고 왔대요. 또 우리 아이가 그 반 친구를 때렸대요. 어느 쪽이 더 속상하세요? 둘 다 속상할 거예요. 내 아이가 누군가를 때리는 것도 속상하고요. 친구에게 맞아왔다는 것도 되게 속상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언어로 표현되기, 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러니까 보통 이게 폭력적인 이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보이냐면요. 3살. 특히 여아보다는 남자 아이들이 이 폭력성을 가진 이 성향이 조금 더 발달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남자 아이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놀잇감들이 어린이집 안에는 많이 있지만 내가 이걸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나도 이걸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둘 다 같이 갖겠다고 다툼이 일어나겠죠. 이때 내 감정이, 내 걸 가지기 얘가 포기해주면 되는데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화가 나고 친구를 밀거나 때리거나 꼬집거나 울어버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선생님이 개입하고 부모님이 개입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고 그 반 안에 약속이 좀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얘기해 주면서 그 감정이 조금씩 조금씩 해소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얘도 갖고 싶어서 싸우긴 했지만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관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시키기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친구가 먼저 가졌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가 다음에 놀자. 다음에는 네가 먼저 가지면 저 친구 기다릴 거야. 아무튼 아이 눈높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수용을 아이들이 하거든요. 집에서 그런 행동이 안 보였는데 어린이집에서 그 행동이 보였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더 걱정이 크실 건데 이 걱정을 하시기 전에 혹시 엄마와 아빠가 감정이 좀 격해져서 부부싸움을 할 때 엄마든 아빠든 대화로 잘 풀리지 않아서 혹시 사람에게 뭐 이렇게 폭력을 직접적이 하기보다는 어떤 대상, 물건이어도 물건 던진다든지 문을 쾅 닫는다든지 뭐 이런 약간 폭력성이 보여지는 그런 행동을 하시진 않으셨는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럼 엄마 아빠보다 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집에서 그런 모습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와서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로 갖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같아가지고 거기서 다툼이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이유가 아니어도 친구를 갑자기 확 밀거나 꼬집거나 괴롭히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뭔가 본인이 감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 뭔가 불편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걸로 풀이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가정에서부터 혹시 이렇게 폭력적인 어떤 그런 표현 방법이 없었는지. 보통 아이가 배가 고프거나 졸리거나 이러면 좀 칭얼대는 아이들은 좀 있거든요. 근데 도움을 청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꼬집고 때리고 밀고 화가 난다고. 그렇게 하면은 음, 더 바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음,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행동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우리 교사가 해야 할 일이고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다툼이 조금 일어나는 게 부모님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보일 때 그때그때마다 부모님이 개입하셔서 아 이런 행동은 좋지 않다. 그런데 무조건 혼만 내시는 게 아니라 아, 네 마음이 속상해서 그랬구나 하고 마음을 먼저 알아봐 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오빠한테, 형아한테, 누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할 수 있는 행동 있죠. 대처 행동을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밀고 때리고 꼬집는 게 아니라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라고 불러서 엄마가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한 번 훈육했다라고 해서 그 문제 행동이 바로 수정되지는 않아요. 여러 번 반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형제자매가 없다면 집에서는 참 고쳐주시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이터라든지 뭐 놀이동산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그 또래가 모였을 때 우리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이 있다면 또 보이는 즉시 그거를 이제 이해해 주시면서 아이의 마음은 알아주시면서 그래도 이런 행동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 또래와의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을 늘 보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오늘 이래서 그랬다면서 왜 그랬어? 친구하고 이렇게 놀이할 때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시면서 아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감정을 부모님이 좀 읽어주시면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래도 친구가 그렇게 하면 친구가 너하고 안 놀려고 할 거야. 좋은 친구는 이렇게 하면 좋거든. 다음에 친구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거나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 이렇게 말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행동까지 같이 좀 안내를 해주시면 아이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행동은 지속적인 관찰과 지도, 관심 있게 아이를 지켜보면서 지도하면 나아져요. 대부분 나아져요. 그런데 가정 자체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날마다 다툼을 하신다든지, 이제 아이에게 폭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노출된다라고 하면 아이는 그 행동이 안 고쳐질 거예요. 부모님의 어떤 그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폭력적인 모습이 계속 보여진다라고 하면 엄마 아빠의 모습부터 사실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겪고 있는 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사실은 아이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거든요. 어, 몽이쌤 TV를 보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A라는 남자아이예요. 6살이고요, 현재. 눈도 너무 예쁘고 정말 잘생긴 아이예요. 그리고 인지적으로도 좀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작년 4월 그쯤에 저희 어린이집에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인근 유치원에, 그러니까 4살까지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어머님이 이제 유치원을 5살부터는 보내드리지 않을까라고 하셔가지고 유치원을, 인근에 있는 유치원을 이제 입소 상담하시고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근데 3월 한 달을 다녔는데 마지막 날 그 원장님과 담임선생님께 연락이 와서 갔더니 우리는 이 아이를 계속 여기 같이 데리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감당이 되지 않으니 다른 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쫓겨난 거죠, 한마디로. 그렇다고 이제 4월 초에 저희 원에 상담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면은 유치원에서 쫓겨날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께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니까 대답을 좀 하시다가 이 어머님이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밤에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시는 어머님이셨어요. 뭐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냐마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밤에는 나가셔야 되고 낮에는 잠을 자야 되고 해야 하니까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지 않았고 아이가 원할 때 그 어머님이 그 욕구를 채워주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시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영업 시간이 좀 줄어들고 이러니까 밤에 일이 많지 않고 이러니까 일을 많이 쉬시고 이러시면서 엄마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받은 그 스트레스를 엄마가 뭐 그 게임을 좀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게임을 하시면 어느 정도 하셨길래 그러나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도 게임을 뭐 게임 장비부터 뭐 전문적인 용어를 막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임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며칠이 지나가지고 보면은 아이가 이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집에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 아동 학대 맞죠? 어머니 그거 아동 학대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은 게임 끊었고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니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뉴스에서만 듣던 어떤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저 들었어요. 이제 아무튼 요게 지금 한 달 정도 지속이 됐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막 게임에 몰두해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뭐라고 옆에서 얘기도 듣지도 못하고 귀찮다는 듯이 이제 아이를 내버렸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유치원에 가면 아이를 이제 못 살게 굴고 때리기도 하고 폭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다. 제가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그러지 않겠으니 제발 우리 아이를 좀 받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게임은 자기가 끊었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일을 언제부터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을 좀 하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좀 줄일 거고 아이를 위해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저희 원에 사업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작년에는 5살이었고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정말 아이를 잘 이해하는 담임선생님이셔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많이 보듬어 안고 또 아이의 장점도 잘 찾아봐주고 잘하는 거는 칭찬하고 폭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나쁜 행동이야. 그때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선생님한테는 힘든 아이였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학기 말, 그러니까 1월, 2월 이즈음에 엄마와 아이가 이제 코로나에 걸리고 뭐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못 나오고 그리고 뭐 이제 설도 있었고 이제 학기 말 되고 막 이러면은 안 나오는 날이 좀 많고 이제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학기가 거의 끝나갈 쯤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이가 너무 생활 패턴이 너무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보였던 어떤 그런 것들, 폭력적인 모습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졌노라. 되게 힘들게 한다. 라는 말을 담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걱정된다. 라고 했는데, 정말 걱정됐던 그 일이
진짜 더 큰 걱정으로 와닿은 게 이제 3월 새학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살 더 먹었고, 한 학년 올라갔으니 6살 반이 되었어요. 6살 교실에 갔는데,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오셨고, 어, 친구들도 이제 요즘 막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코로나가 많이 심해가지고 하루에 몇 명씩, 아이들도 많이, 주말 지나고 나면 몇 명씩 걸려가지고, 막 담임선생님들도 몇 명씩 걸리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 반 담임선생님도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일주일을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안 오신 주간에 제가 주로 대체할 수 있는 선생님도 많이 없어서 보조 선생님이랑 제가 좀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갖고 시간을 보냈는데, 한 번은 이 아이의 폭력성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고 있으면 그걸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인기가 없겠죠. 이게 괴롭히는 친구가 옆에 오면 아이들이 막 방어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가 옆에만 가도 그 친구들이 또 얘가 방해할까봐 선생님 얘가 우리 옆에 왔어요 막 이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옆에 가기만 했는데도. 그러면 이 아이는 벌써 낙인 찍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오는 걸 싫어하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놀이를 더 방해하고 이게 좀 악순환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들어가서 잠깐 이제 있는데 손을 씻고 정리하고 손을 씻고 이제 오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손을 씻으러 간 사이에 어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를 그 장에 넣어놨는데,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뭔가를 속상해한 친구였겠죠. 근데 그거를 그 친구가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막 구겨가지고 딱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휘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손 씻고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가 만든 게 휘성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공중을 뜨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자기 머리를 막 박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딱 보니까 그 상황인 걸 알겠어요. 가지고 이 A를 안고 덕덕하면서, 그랬구나. 네가 만든 건데 지금 저렇게 망가진 거야? 속상하겠다. 정말 속상해. 선생님이라도 속상할 것 같다. 그래서 안아주면서 머리는 때리지 마. 머리 때리면 네가 아파. 선생님이 저거 다시 고칠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했더니 그래도 감정이 금방 수용이 돼서 아이가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아이랑 같이 좀 구겨진 거 좀 피고 다시 테이프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것을 복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좀 마음이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이들 한번 쫙 훑어보면서 너희들 막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내 거 이렇게 망가뜨렸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엄포를 좀 놓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행동은 아니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친구가 멋진 친구인지 그 A라는 친구와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속상하지만 너도 멋진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보자. 그래야 친구들이 또 멋진 친구 모습으로 네 옆에 올 수 있단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의 사건은 담임선생님이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복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일어났어요. 이제 그 날이, 그러니까 3월에 거의 뭐 4주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일 파티를 선생님이 이제 그 반에 생일 파티를 2명을 해주려고 반에서 생일 파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일 파티를 하려고 다들 이렇게 매트에 앉아서 기다려주고 있는데, 이제 이 A 친구가 못 기다린 거예요.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할 거냐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의자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좀 앉아 있어봐. 기다리면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아이들은 매트에 이렇게 앉아 있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의자를 들고 이렇게 막 흔들더라고요. 그다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한번 이렇게 주의를 주니까 의자를 확 넘어뜨리고 선생님 손을 탁 치더라고요. 그리고 의자를 그 의자를 주워서 다시 한번 던지더라고요.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선생님은 거기 보조 선생님도 계셨는데 담임 선생님하고 보조 선생님하고 나머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니까 한쪽으로 이쪽으로 오라 그러고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인터폰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른 인터폰을 CCTV를 얼른 보니까 전화 받으면서 보니까 이제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얼른 교실로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일단은 분리를 시켜서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왜 그랬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생일 파티를 빨리 하고 싶었는데 안 해줬고, 누군가가 너는 생일 파티 못해 라고 누군가 한 명이 놀린 거예요. 그것도 이 아이 말이죠.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CCTV 그거까지 잡히질 않잖아요.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애인 너는 할 수 있잖아. 그거 알잖아. 기다리면 할 수 있는데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선생님이 의자에 앉혀놓은 건데 그 의자를 던지는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니 했더니 나쁜 거예요. 위험해요. 라고 알아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큰 사건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CCTV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어머님을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얼굴을 탁 손으로 가리더니 제 모습이네요. 거의 제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애 표정을 보니까 엄마가 직접적으로 집에서 의자를 던지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건까지 던진다는 얘기는 어머님은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면 감정의 기복이 좀 있어서 화가 나거나 이러면은 저 표정 같은 걸 보니까 이 표정이 제 탓인 것 같으네요. 라고 어머님이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에서 그 유관 기관에 가정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뭐 이런 곳에 연락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센터, 상담센터, 치료센터에 연락을 하고 이래서 그 어머님하고 아이하고 함께 상담을 받아라,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받지 않으면 우리 bon에 다닐 수 없다. 우리도 부모님이 협조를 하시고 아이 치료를 받으면서 엄마도 조심하고 엄마도 노력을 계속 한다면은 다닐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이 상황은 너무도 위험하다. 이렇게 될 때까지.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월 초쯤에 이제 엄마가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힘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에게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나만 힘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가 힘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차라리 내가 키운다라고 해서 아빠가 데려간 거예요. 근데 주말 동안 단 이틀 만에 아이한테 넉다운이 돼가지고 나는 못 키우겠다. 다시 네가 키워라.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짐짝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안에 끓는 어떤 그런 분노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엄마나 아빠한테는 쉽게 표현 못하지만 원에 와서는 친구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친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거죠. 그러니까 원에 와서 그게 표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놀이치료를 받으면서 아이의 감정이 말로 잘 표현될 수 있게 그리고 아이의 감정이 일단은 이렇게 지금 쌓여있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해소시키려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엄마 역시 이제 그 이 감정 조절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말 필요할 때는 약도 먹어야 되고 이러는데 일단 상담 치료를 이제 주기별로 지금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조금은 나아져 있는 지금 그렇게 위험한 폭력적인 모습까지는 안 보이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A의 상황을 보면서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상담 과정 중에 그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늘 부부싸움 하는 거를 봐왔고 아버지에게 맞고 자랐고 그런 모습들이 엄마가 자라면서 엄마가 감정 표출을 할 때 그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할 때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감정을 소리라든지 물건 던짐이라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표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게 고스란히 아이에게 노출이 되어서 아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아이를 만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와 A라는 아이가 있으면 그 외에 나머지 아이들을 저희가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 아이가 그런 부분들이 친구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서 이걸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을 좀 바꿨고요. 이 아이가 좀 바르게 자기 감정이라든지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전문 기관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함께 병행해야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과 어린이집
그리고 전문기관이 함께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이게 좀 고쳐질 수 있다. 그래도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이게 행동수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굳어져 버리면 이대로 청소년기가 돼버리고 어른이 되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는 가능하면 이 폭력적인 모습은 노출이 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감정을 누르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감정을 올바른 방법,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 거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몽이쌤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예시로 좀 들려드리면서 폭력성 있는 아이들, 그래도 아직은 저희가 만난 아이들은 아직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내 아이가, 우리 반 아이가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지 그 원인부터 일단은 읽어주시고요. 그 마음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렇지만 네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 행동은 나쁜 것이다. 마음과 행동을 분리해서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음은 읽어주시면서 아이의 행동은 수정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 그런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